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ARM 프로세서를 이용한 인베드 시스템의 특징과 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ISC, CISC와 RISC, 리스크 프로세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SC와 리스크 프로세서에 갖는 대표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SC 프로세서가 적용된 예로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인용 PC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ISC 프로세서는 Complex Instruction Set Controller의 약자입니다. 이 용어의 뜻 그대로 복잡하고 많은 명령어 셋을 가지고 있는 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많은 명령어 집합을 하드웨어로 구현하려면 그만큼 로직이 복잡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드웨어 면적이 커지고 코어를 동작시키는 전력 소모량도 따라서 커지게 됩니다. 대신 복잡한 하드웨어 동작과 그에 대한 명령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는 이런 명령어들을 불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작성이 쉬워지고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RISC, 리스크 프로세서는 CISC, CISC 프로세서에 비해 비교적 적은 명령어 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RISC는 Reduced Instruction Set Controller의 약자입니다. 이 영어의 뜻 그대로 작고 간단한 명령어 집합을 가진다는 의미는 이를 구현하는 하드웨어가 단순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작은 크기로 코어를 만들 수 있고 전력 소모량도 따라서 작아지게 됩니다. 대신 하드웨어의 복잡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많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어려워지고 프로그램의 길이도 늘어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복잡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베드 시스템에서는 하드웨어 면적과 전력 소모량이 작아야 하기 때문에 RISC, 리스크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리스크 프로세서가 갖는 여러 장점들이 있으며 이것에 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드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RISC, 리스크 프로세서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명령어의 가지수가 적고 프로그램의 길이가 일정하며 한 사이클에 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 명령어들은 병렬로 실행하는 파이프라인의 구현이 용이하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나 어드레스를 저장할 수 있는 많은 범용 리스트를 가지고 처리 속도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명령인 load, LDR, store, str 명령어들을 통해 항상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가져와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로드 스토어 기법을 사용합니다. ARM은 Advanced Risk Machine의 약자이며 ARM 프로세서는 리스크 프로세서로서 작은 사이즈, 저전력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RISC, 리스크 프로세서의 특징 외에 ARM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한 100가지 부가적인 명령어 셋을 포함하고 있으며 디버깅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로직으로 Embedded IC, Embedded Trace 매크로 셀이라는 디버거 로직이 ARM 코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mbedded IC 매크로 셀과 Embedded Trace 매크로 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Embedded IC 매크로 셀은 IC 장비를 트레이스 JTAG 포트에 연결해서 디버깅 할 때 ARM 코어에서 디버깅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로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로직의 도움으로 프로세서의 동작을 특정 부분에서 멈춘 후 한 스텝씩 동작을 시키거나 즉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서 설정하고 그 브레이크 포인트 부분에서 하드웨어 동작을 멈춘 후 한 스텝씩 동작을 시키거나 레지스터와 메모리에 입력된 값이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등 다양한 디버깅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프로세서가 멈추지 않고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CPU의 점유율이라든지 함수나 코드의 특정 영역이 얼마나 호출되고 얼마나 사용되는지 전체 프로그램 시간에서 특정 코드 영역에서 소비된 시간 등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트레이스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스와 IC 그리고 인베드 트레이스 매크로 셀이라는 ARM 코어 내부의 하드웨어 로직이 구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RM 프로세서는 리스크 프로세서의 한 종류지만 일반적으로 리스크 프로세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으며 그 일부 명령어에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리스크 머신이지만 다른 명령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명령어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리스크 프로세서는 한 사이클에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암 프로세서는 메시지 전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록 한 사이클에 끝나지 않지만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멀티로드 스토어 같은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럴 시프트라는 하드웨어 로직이 암 프로세서의 ALU 연산장치 옆에 포함되어 오퍼랜드로 비연산자 값이 입력되기 전에 미리 시프트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명령어 실행 시에 시프트 연산을 포함하여 한 사이클에 실행할 수 있으며 코드 사이즈를 절약할 수 있는 16비트 사이즈의 썸 명령어 집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명령에 있어 조건 명령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분기 명령어 사용과 코드 사이즈를 줄이고 성능을 높여줍니다. 다음은 ARM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이 그림은 ARM 인베디드 시스템을 구성한 간단한 그림입니다. ARM 프로세서가 있고 메모리 컨트롤러,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ARM의 ARM바 2.0 버스트 프로토콜을 따르는 AH 버스에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이더넷, 카운터, UART와 같은 주변 장치들은 PB 버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버스의 중간에는 AHB를 APB로, APB를 AHB로 연결해주는 AHB-APB 브릿지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ARM 인베디드 시스템은 ARM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들 그리고 주변 장치들 이런 장치들이 버스 인터페이스로 서로 연결되어 구성이 됩니다. ARM 프로세서는 하나의 코어와 ARM바 버스로 연결되는 MMU, 캐시 등의 주변 컴포넌트들로 구성되고 인터럽트 컨트롤러, 메모리 컨트롤러 등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 블록을 합니다. 주변 장치들은 칩 외부로 입출력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치들 간의 통신에 필요한 버스로 ARM에서는 ARM바 버스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 구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기적인 특성으로 연결되는 실제 물리적인 레벨의 버스와 논리적인 룰에 따라서 프로세서와 주변 장치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 레벨이 그것입니다. ARM에서는 버스 인터페이스로 ARM바라는 프로토콜 레벨의 버스 규격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ARM 코어의 내부에는 시스템 버스를 사용하여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ARM 코어와 칩 내부에 연결된 UART 컨트롤러 사이에는 ARM바라는 버스 프로토콜을 따르는 버스로 연결되게 됩니다. ARM바 버스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이 ARM바 버스 프로토콜은 1990년도에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RM바에는 AHB 고속 버스, ASB 시스템 버스, APB 주변 장치 버스 이렇게 총 3개의 버스가 처음에 소개되었지만 현재 ASB 버스는 사용되지 않고 APB, AHB, APB 이 두 가지 버스를 사용합니다. ARM바 버스 시스템의 예를 들면 다음은 앞에서 보신 그림과 같은 ARM 시스템에서 ARM바 버스의 관점에서 본 시스템 구성의 예로 ARM 프로세서와 DMA 컨트롤러, 칩 내부의 램 등이 고속의 컴포넌트로 AHB에 연결이 되어 있고 저속의 주변 장치들은 LPB 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HB와 APB 버스 사이에는 APB 브릿지를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AHB 버스 아키텍처에서 시스템을 버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마스터와 슬랩 간의 통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터는 명령을 내는 쪽, 슬레이브는 명령을 받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액세스를 할 때 여러 개의 마스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비터 로직이 있고 여러 슬레이브 중에서 마스터에 응답하는 하나의 슬레이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코드 로직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계층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모리 계층 구조에는 칩 레벨, 보드 레벨, 디바이스 레벨이 있습니다.
칩 레벨은 프로세서 칩 안에 캐시, TCM 같은 온칩 메모리를 말합니다. 보드 레벨은 메인 메모리나 플래시 메모리가 프로세서 칩 외부에 있는 메모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레벨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 저장 장치가 보드의 커넥터를 통해 연결되는 가장 밑단의 메모리 구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빠른 칩 레벨의 캐시 메모리는 CPU와 메인 메모리 간의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캐시는 가격이 비싸고 용량에 비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전력 소모량이 커지기 때문에 즉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말은 전력 소모가 커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캐시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전력 소모량이 커지기 때문에 대용량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CPU가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는 속도 차이 때문에 성능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속도가 더 빠른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의 메인 메모리 일부를 가져놓고 사용하여 성능의 향상을 꾀하는데 만약 캐시에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여 캐시를 새로운 데이터로 채우게 됩니다. 이때 캐시에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실행 스피드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서 일정 시간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캐시는 용량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캐시 안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캐시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프로세서 요구한 데이터가 캐시에 있는 경우와 메모리에 있는 경우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일정하게 실행 시간에 대한 예측이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다음 보드 레벨의 메인 메모리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256K에서 256메가 그 이상의 공간 4기가도 될 수 있고 그 이상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메모리에 없는 데이터는 로드 스토어 명령을 사용해서 메인 메모리로 액세스하게 됩니다. 한 번에 액세스해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를 메모리 폭이라 합니다. 이 메모리 폭은 ARM 32비트 명령어나 THUMB SUM 16비트 명령어의 사용에 따른 성능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다음 메모리 타입에는 ROM, DRAM, SRAM, SDRAM 등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ROM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한번 라이트를 하면 전원을 꼈다 켜도 그 내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타트 코드를 저장하고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양산형 제품에 사용됩니다. 플래시롬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데이터를 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쉽게 쓰고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디바이스 펌웨어를 저장하는 데 적합합니다. DRAM은 가격이 싸서 메모리 용량을 늘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 시간마다 계속 리플래시를 해야 하는 등의 메모리 컨트롤러 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SRAM은 속도가 DRAM보다 빠르고 고속이고 대신에 가격이 비싸고 용량이 클수록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캐시 메모리가 SRAM 구조에 해당됩니다. SDRAM은 DRAM의 하위 범주로 가격이 싸고 메모리 용량을 늘리기 쉽고 DRAM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로 메인 메모리에 많이 사용됩니다. 모든 ARM 주변 장치들은 메모리 형태로 매핑이 됩니다. ARM 프로세서는 주변 장치를 마치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것처럼 주소 공간에 할당하여 사용하는데 이런 방식을 메모리 맵된 I/O 방식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LED 제어기가 있고 그곳에 0x100이라는 특정 값을 넣으면 LED가 켜진다고 가정할 때 LED를 켜기 위해서는 메모리와 동일하게 LED 제어기에 주소를 할당하고 그 주소에다 0x100의 값을 쓰면 LED가 켜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0xF000100에다 LED 제어기를 할당했다면 0xF000100에다 0x10100이라는 값을 쓰면 LED가 켜지게 됩니다. 메모리 컨트롤러는 전원이 공급되면 메모리 타입에 맞는 컨트롤러를 초기화해서 메모리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DRAM 메모리를 예를 들면 DRAM 컨트롤을 위한 타이밍과 리프레시 비율과 같은 메모리 장치들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설정들을 해줘야 합니다.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외부 디바이스 요청을 코어로 전달하는데, 첫째로 표준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요청을 수락할지 안 할지에 대해 프로그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RC, 벡터 인터럽트 컨트롤러라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것은 인터럽트의 우선순위와 핸들러 주소를 검사한 후 코어에 신호를 보내고 핸들러 주소를 읽기 위해 익스프레션 핸들러를 호출하거나 직접 핸들러를 분기합니다. VRC는 암의 프레이셀 RP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암사에 따로 라이센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메모리 계층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암 인베드 하드웨어가 구현이 되었다면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초기화 코드, 운영체제 또는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필요합니다. 처음 전원이 공급되면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첫 번째 코드로 리셋 상태에서 운영체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초기화 단계, 그리고 하드웨어를 동작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실행 단계, 그리고 그 위에 시스템 전체 자원을 관리하는 운영체제가 올라가게 되며 그 후 어플리케이션들이 운영체제의 관리하에 실행됩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